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 코스닥 벤처팀 이정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 코스닥 벤처팀 최수지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 변동성 심한 장세에서 저희 중소형주를 사랑하시는 개인 투자분들이 앞으로 중소형주에 대해서 또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스탠스, 어떠한 투자 전략을 가져가실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수지 연구원이 몇 가지 좀 시장에 대한 질문을 좀 준비하셨죠?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증시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최근의 변동성 장세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외국인 수급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펀더멘탈이 훼손된 2008년도 또는 유럽발 재정위기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펀더멘털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계속 지속되고, 그리고 펀더멘털 이슈 때문에 기업들의 가치마저 훼손되기 때문에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지만, 지금처럼 펀더멘털 이슈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정도 생기긴 했지만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소뚜껑 보고 놀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 이런 심정으로 외국인조차도 연일 매도에 가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매도가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연일 외국인 매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먼 때 17조를 팔았죠, 외국인이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한 달 사이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14조를 팔았습니다. 그때는 펀더멘털 이슈까지 가졌기 때문에 큰 규모의 매도가 있었지만, 지금도 역시 펀더멘털 이슈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아주 상당히 많은 폭의 외국인들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즉 외국인들의 어느 정도 수급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변하는 시기가 투자에 동참해야 되는 시기이고, 또는 며칠 뒤에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 할지라도 빠지는 날 반드시 투자를 하십시오. 빠지는 날은 사는 날입니다. 빠지는 날 공포에 휩싸여 파시는 게 아니고 그런 날 사시는 게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과 함께 현재 환율 같은 경우도 장세의 변동을 이끄는 또 다른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환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전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연계해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외국인이 1조 9천억, 8천억 이렇게 파는 날 환율이 한 40원, 50원 이렇게 올랐습니다. 주식에서 5% 손해봐도 환율에서 5% 이익을 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팔고 나가고 부담 없이 팔고 나갑니다. 그러한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계속 안 좋은 상황이 지속이 되었고요. 환율 역시 지금 최근에는 안정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외국인이 함부로 이렇게 손해본 장세에서 팔고 나갈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와 같은 장악 속에서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점이 개인들이 삼성전자 투자에 열을 올린다는 보도가 매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네. 이런 삼성전자의 개인들의 매수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중소형주는 조금 이렇게 옆에 놔두셨다가 한 두세 달 뒤 정도에 대형주 다 오른 다음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최수지 연구원은? 대형주부터 먼저 지금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로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이 좀 몰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와 같은 불안한 장세 속에서는 중소형주보다는 안전하게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대형주 위주의 투자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네. 좋은 말씀 주셨고요. 첫 번째로 말씀하신 수급, 외국인 기관이 대형주에 집중하겠죠. 그렇다면은 투자 수익률이 중소형주 대비 높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같이 올라갈 때는 중소형주가 그래도 좀 베타가 높기 때문에 더 빨리 올라가지만,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연일 대형주에 동참한다면 중소형주 못지않게 대형주 수급이 굉장히 좋고 상승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주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또 어떤 겁니까? 주식 투자에서 수급과 함께 수익률, 네. 리스크 관리, 네. 확신 이런 거죠. 리스크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특이한 이슈가 발생해서 그 기업만이 소외된다면 투자하셨다가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주를 투자하신다면 소외될 일은 없죠. 그 말씀은 리스크 관리가 자연적으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하락률이 약 30%로 똑같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대형주라고 많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올 때는 중소형주 대비 특별히 늦게 올라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금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낙폭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현재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많이 주가가 하락했긴 했지만 2차전지 기업들의 낙폭이 더 컸다고 생각이 되는데 2차전지 기업들에 대한 뷰는 어떻게 가져가고 계신가요?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우리가 대장주 그리고 주도주 양대 산맥이 5G하고 2차전지였죠. 맞습니다. 5G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2차전지는 지금 유가 변동성으로 인해서 조금은 우리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시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장주로 등극하기에는 조금은 우리가 고민도 하고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사태 소강 시에는 어떤 업종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질문만 하시니까 네. 심심하지 않으세요? 제가 질문 드릴까요? 네. 3월 말 4월 이후에 어떤 업종을 좋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최수연구원은. 아무래도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실물 경기에 대한 충격으로 하락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실물 경기에 대한 충격으로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매도를 했을 경우에는 1분기 실적 호전주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분기 실적이 개선된 모습을 보이는 주식들의 경우에는 타 업종 대비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건전한 수급 흐름과 함께 주가 상승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4월 중순부터는 이제 1분기 실적 이야기 나올 겁니다. 네. 삼성전자가 어떤 실적을 발표할지 모르지만 4월 5일 안팎으로는 이제 회자가 될 거고요. 그럼 4월 15일 이후에는 중형주들 그리고 4월 말에는 소형주들 이제 중소형주들 이제 실적 발표를 할 텐데요. 실적이 안 나온다면 그 기업이 이제 더 이상 투자를 못 하고 소외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중순 이후부터는 당연히 1분기 실적 호전주 또는 1분기에 실적이 그나마 그래도 덜 깨진 기업들 또는 2분기에 실적이 4월 달부터 공장 가동 계속 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반드시 선별해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맥락에서 제가 생각에는 5G 기업들 계속 유효할 것 같고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건기식 회사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종근당 홀딩스, 팜스밀 이런 기업들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타날 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비대면 온라인 비즈니스라고 이제 그런 용어가 생겼죠. 관련된 기업들, 뭐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PG 기업들 뭐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기업들 있죠. NH 한국사이버결제, KG 이니시스 이런 기업들은 온라인 건수 한 건 할 때마다 그들이 수수료를 계속 떼가니 이익이 굉장히 증가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온라인 쇼핑몰 회사 중에서 저희가 추천하는 기업은 지오소프트라는 기업이죠. 오아시스라는 그 온라인 브랜드로 계속 이익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는 저희는 사실은 의료기기 회사들도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기기 회사들 지금 굉장히 낙폭이 확대돼 가지고 저평가 국면에 있는 상황입니다. LNC 바이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그리고 저희가 한스바이오메드 이런 기업들 추천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할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석유화학 업종 좀 저희는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뭐 유가가 빠져가지고요. 유가 하락으로 인한 그 감익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사실은 유가 변동성이 계속 커지면은 그 기업들의 실적뿐만 아니라 주가도 계속 뭐 종속되어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한테 좀 이러한 변동성 심한 장세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까? 변동성이 강할수록 이제 반등을 할 때는 더 큰 폭으로 반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오를 때는 팔고 빠질 때 사는 것이 이런 변동성이 심한 장 속에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빠지는 날 매수, 오르는 날 매도. 네, 네. 뭐 그 반대로 많이 하시죠. 왜냐면 빠지는 날 공포에 달하기 때문에 그날 그냥 이성을 좀 잃으시고 파시게 되는데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 무조건 사시고요. 3월 24일 오늘같이 오르는 날은 고민하신다면 파는 게 맞겠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 멈추고 상승으로 갈 거라는 무게감이 더 많이 실린 날이기 때문에 지금 뭐 보통 매수에 동참하시는 게 맞겠지만 그 전까지는 사실은 빠지는 날 매수, 오르는 날 매도 이런 원칙을 잘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외국인 수급 잘 보시고 외국인 수급 추가적으로 저 매도가 순매도가 이제 안 잡히기 때문에 조금 돌아설 때 같이 계속 확신을 갖고 조금은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형주가 더 훨씬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보다. 대형주 먼저 투자를 하시는 이후에 그 다음에 수익 어느 정도 나시면은 소부장 기업, 소재, 부품, 장비 기업 그때 이후 5월달 이후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난 대형주보다 조금은 더 빠를 걸 어떤 걸 추천을 바란다 말씀을 이제 요청을 하신다면은 뭐 ETF 레버리지 이런 것도 권고드릴만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소형주보다는 뭐 대형주 ETF 레버리지라든지 또는 뭐 대형주 투자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너무 많이 사갖고 나는 조금은 엣지를 좀 주고 싶어 이런 생각 하신다면은 그 엣지는 SK 하이닉스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인가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하이닉스 11% 오르는 날 다른 중소형주 10% 이상 오른 기업들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SK 하이닉스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식이 드디어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고 주식 투자를 이제 많은 국민들이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중소형주 뭐 모르는 주식들 안 삽니다. 아는 주식들을 사기 때문에 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좀 더 다른 거 사고 싶어. 그런다 할지라도 조금은 알려진 기업 그리고 이미 뭐 대중화된 기업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업들 우리 하우스에서 추천하는 기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덕산 레오록스, 테스나
테크윙, 원익 IPS 이런 기업들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는 굉장히 추천드릴 만한 기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들을 드리긴 했으나 공포가 많이 사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분할 매수에 동참하셔도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주 위주의 투자에 좀 더 집중을 하시고 5월달 한두 달이 지난 5월달 이후에 중소형주가 조금 더 소외되고 있다면 그때 중소형 투자에 동참하셔도 늦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오늘 다른 말씀 또 있으신가요? 없으면 이만 마칠까요? 네.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 다음 시간까지 또 좋은 콘텐츠 준비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